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며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18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2도 등 21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올해 포항 불빛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해외 추천팀은 지난해 3팀에서 올해 1팀으로 줄어들고 체험형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일정과 달라진 내용을 김철승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포항 불빛축제는 미래를 비추는 창조의 불빛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핵심인 불꽃쇼는 다음 달 1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초청팀은 지난해 3개 팀에서 올해는 1팀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해외 3개 팀이 경연을 하고 한국 팀이 마지막을 장식했으나 올해는 크로아티아와 한화 2팀이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연대회는 형식과 주제에 얽매여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불꽃과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불꽃쇼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올해는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늘렸고 빛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부산 등 다른 도시의 불꽃축제와 차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다음에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가 그 레이저 쇼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우리가 주안점으로 이제 소개하는 빛 콘텐츠인데요. 포항 불빛축제는 핵심인 불꽃쇼는 포스코가 맡아 다른 기업 협찬을 포함해 연간 10억 원 넘게 투입하고 나머지 관련 행사는 포항시가 담당합니다. 포항시 투입 예산은 지난 2013년 9억 원대에서 지난해 6억 원대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7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불꽃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재작년 우수축제에 선정됐다가 지난해 유망축제로 내려앉은 포항 불꽃축제. 지난해 75만이었던 관광객을 올해 100만으로 잡고 명성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진통을 겪은 대구 시내버스 개혁안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은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 개혁안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개혁안과 관련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선 개편의 핵심은 도시철도 3호선을 위주로 한 노선 개편과 혁신도시 등 신개발 지역으로의 신규 편성입니다. 도시철도와 중복되거나 긴 노선 등 17개 노선이 폐지되고 33개 노선이 변경돼 시내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상당 구간이 도시철도를 갈아타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노선의 40%가 바뀌었고 기존 노선 150대가 줄면서 환승률은 26%로 올라가게 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노선 개편에 따른 초기 혼란과 환승으로 인한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시민 편의와 소중한 세금을 절감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금 먹는 공룡으로 지적되어온 준공영제 혁신안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주에게 자율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일정한 운영비를 주고 남는 만큼 이익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대구시는 5년간 재정 지원을 동결하는 효과를 얻었고 버스 회사는 합법적인 수익 증대와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한 950억 내지 1000억대에서 묶는다 하면은 그 5년간의 우리가 절감 재정을 자연 증가율에 비해서 이거를 묶어 놓으면은 한 2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버스 회사들이 비용 절감에 몰두하면서 서비스와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기 안전 검사와 회계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퇴출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은 외국인에게는 안동 홍보의 1등 공신이 되고 있는데요. 안동시가 1,000원권으로 만든 현금 기념품이 인기를 끌자 추가 제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가 퇴계 이황 선생의 얼굴이 그려진 1,000원권으로 만든 현금 기념품입니다. 1,000원권 지폐를 크리스탈 케이스에 넣고 선생을 상징하는 매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는 퇴계처럼 겸손과 섬김의 리더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품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퇴계 선생의 정신을 본받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정서적 유향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안동을 가장 쉽게 홍보하고 가슴에 와닿게 하는 효과도 있어 현금 기념품 선물은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스님한테 그 도산소원에 대한 설명하니까 그분들이 도산소원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고 그리고 선물로 줬을 때는 그분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1,500개를 제작해 중앙부서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한 결과 금방 돈이 나 버렸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에 기존의 기념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평가했습니다. 현금 기념품은 개당 제작비가 12,000원이나 들고 기부행위 논란 등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그러나 외국인에게 홍보 효과가 탁월해 선별적으로 배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퇴계 선생의 섬김과 배려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정신적 사표였던 퇴계 선생이 오늘날 다시 안동을 알리고 되살리는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영덕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며 원전 반대 단체들이 투표 청구를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주민투표 요구 대열에 가세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원전 반대 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덕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자격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김병목 군수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원전 부진의 3계리 주민 399명만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삼척처럼 사회단체가 주도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영덕 군민 자체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영덕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군수님과 또 이 정부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등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강석호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면 논의한 뒤에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일 7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 아마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용성이 중요하다면 수용성 판단 근거로서 주민투표 말고 또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정부는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마당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전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한다면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는 게 원전 반대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보름 이상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달 22일 도내 첫 확진자이자 유일한 환자였던 교사가 완치돼 퇴원하고 의심 환자도 보름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3명뿐으로 특이한 증상이 없으면 오는 16일까지는 모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1명도 없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메르스가 속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는 국제공동산학연 컨소시엄 연구팀이 김치 유산균 가운데 한 균주를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2,000마리에 투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100%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며 어제 열린 아시아 유산균 학회의 연구 결과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